1994년 4월 23일 오전 11시 도쿄도 미타카시 이노카시라 공원 쓰레기 집화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환경미화원 A씨는 동료로부터 반투명 쓰레기 봉투를 건네받습니다. A씨는 쓰레기 봉투 안쪽에 희미하게 비치는 분홍색을 보고 생선 토막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해 길고양이의 밥으로 주려고 봉투를 열어보려 합니다. 그러나 봉투는 매듭이 단단히 묶여 열리지 않고 이에 동료가 근처에 있던 꼬챙이로 비닐을 찢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동료는 봉투를 내던집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람의 왼쪽 발목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라 하기에는 너무 깨끗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냄새도 나지 않았고 수상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후 공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부부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미타카 경찰서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어 미타카 경찰서와 경시청 수사일과가 합동수사를 시작합니다. 특별수사본부가 공원 일대를 수색한 결과 27조각으로 절단된 손발과 몸통 일부가 담긴 27개의 비닐봉투가 7곳에서 발견됩니다. 조각은 모두 22cm로 절단되어 있었는데 이는 당시 공원 내 쓰레기통의 투입구 크기인 가로 30cm, 세로 20cm에 맞추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발견된 시신의 조각은 몸 전체의 3분의 1가량이었으며 피가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부검을 담당했던 사토 요시노부 교수는 범인이 피를 모두 제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몸 안에 혈액이 남아있으면 피해자의 혈액형이 밝혀진다든가 DNA 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건 비전문가의 생각입니다. 예컨대 혈액이 없어도 골수나 근육 조직, 즉 핵을 지닌 세포가 남아있다면 그러한 감정은 가능합니다. 이후 특별수사본부는 시신의 DNA로 신원을 파악하여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후인 1994년 4월 26일 피해자를 건축사였던 35세 남성 카와무라 세이치 씨로 판명합니다. 생전 카와무라 씨는 이노카시라 공원의 호수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아내와 아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카와무라 씨로 판명되자 경찰은 카와무라 씨가 살해당하기 전까지의 행적을 조사합니다. 확인된 카와무라 씨의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일 오전 8시 30분 카와무라 씨는 미나토구 신바시에 있는 건축사무소에 출근합니다. 오후 5시 30분 사무소에서 퇴근한 카와무라 씨는 신주쿠구 타카다노바바에 있는 전 직장을 방문합니다. 이후 JR 타카다노바바역 근처 음식점에서 전 동료들이 열어준 자신의 승진 축하회식에 참가합니다. 오후 11시 30분 JR 신주쿠역에서 카와무라 씨는 전 동료 2명과 헤어집니다. 이것이 카와무라 씨가 실제로 확인된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후 11시 30분경 JR 중앙선 오기쿠보 니시오기쿠보선 전철 안에서 카와무라 씨와 많이 닮은 남성을 보았다는 증언이 확인됩니다. 4월 22일 오전 0시 10분 카와무라 씨가 전 동료와 헤어진 후 증언대로 JR 중앙선을 이용했다면 해당 시간에 자택과 가장 가까운 역인 키치조 지역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전 0시 15분경 한 여성이 키치조 지역과 가까운 장소에서 카와무라 씨와 닮은 남성이 두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남성은 아파, 그만해, 안경이 떨어져 등을 말했다고 합니다. 오전 0시에서 1시 사이 카와무라 씨의 자택 근처 이노카시라 거리에 접한 맨션의 주민 몇 명이 쾅 하고 무엇인가 차량과 충돌한 것 같은 큰 충격음을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오전 9시경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약 2km 떨어진 스기나미구 쿠가야마 편의점에서 두 남성이 도쿄도 건장에 반투명 쓰레기 봉투 100장을 구입했다고 편의점 점장이 증언합니다. 점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명 중 1명은 30세 전으로 티셔츠 차림, 다른 1명은 50세 전으로 거뭇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2명은 각자 가게에 들어와 쓰레기 봉투가 있는 선반에 곧장 갔습니다. 두리번 주위를 신경 쓰는 모습에 진정되지 않은 수상한 느낌이었습니다. 1명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다른 1명이 입구 근처에서 주위를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점장은 두 남성이 대량의 쓰레기 봉투를 산 다음 날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영수증과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점장의 증언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반년이 지난 10월 21일이 되어 도쿄신문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그 전까지 경찰은 해당 증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점장은 시신 발견으로부터 3일 후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것 같지만 수사본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사건 직후 대량의 수사원을 투입해 탐문 수사를 해나가면서 편의점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초동 수사에 구멍이 있었던 것 아닌가 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실태였다. 이어 22일 저녁 카와무라 씨가 돌아오지 않자 아내 미요코 씨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23일 오전 4시경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쓰레기 봉투를 든 수상한 두 남성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확인됩니다. 목격된 두 남성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과 마주치자 방향을 바꿔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 명은 남색 슈트, 다른 한 명은 검은색 점퍼 차림. 신장은 165cm 전후로 점퍼 차림의 남성이 흰 폴리에틸렌 봉투를 들고 있었으며 공원의 다른 곳에서도 두 남성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왼쪽 발목이 발견됩니다. 이후 경찰은 범인을 면식이 있는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추정하여 카와무라 씨의 친척, 직장 동료, 전 동료, 동창 등 수백 명이 넘는 사람을 탐문합니다. 이처럼 범인을 지인으로 추정한 이유를 전 수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범인이 시신을 절단하는 목적 중 하나는 신원의 판명을 늦추는 것입니다. 즉,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인이나 친구가 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토막살인의 수사는 신원 파악의 승부처입니다만 예상외로 빨리 신원이 판명됨에 따라 수사본부는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제히 카와무라 씨의 가족이나 지인, 친구들을 탐문하였습니다. 특히 카와무라 씨의 아내는 신고가 신속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와무라 씨의 아내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신고와 관련해 저로선 외박한 적 없는 남편이 귀가하지 않고 다음날 회사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걱정되어 그날 저녁에 신고했을 뿐입니다. 그걸 빠르다고 말씀하셔도. 이처럼 탐문이 진행되어도 살인의 동기가 될 만한 갈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와무라 씨의 지인들은 카와무라 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온후한 성격으로 조용한 편이었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신뢰받는 타입이었기에 항상 주위에 사람이 모여 있었다는 이미지가 있다. 싹싹한 성격으로 원한을 살 사람은 아니었다. 역에서 헤어지고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현실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회식에서 함께한 동료와는 10년 이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남편은 밝은 사람으로 작은 일은 담아두지 않는 온후한 성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망받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수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 수사 인원은 3분의 1로 축소됩니다. 더불어 1년 뒤인 1995년 3월 20일에는 옴질리교 지하철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1995년 5월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경시청 수사일과의 수사원은 전원 옴질리교 지하철 살인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곧 특별수사본부는 해산됩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경시청 수사일과가 철수한 것에 대해 당시 수사일과원이었던 우라이가시 히로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수사일과가 철수하는 것을 유족에게 전하지도 못했다. 옴질리교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도 이노카시라 사건은 단 11개월로 수사를 종결해도 좋을 사건은 아니었다. 착실히 수사를 해나간다면 반드시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었다. 이후 미타카 경찰서가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2009년 4월 23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 미요코 씨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으며 약 5개월 뒤인 9월 25일 차남을 출산합니다. 또한 카와무라 씨가 생전 가족과 함께 지냈던 주택은 카와무라 씨 본인이 직접 건축한 주택으로 완공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요코 씨는 아들과 함께 이노카시라 공원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사합니다. 한편 카와무라 씨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10개월 후인 1995년 2월 아들에 대한 추억과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수기인 심사의 궤적을 자비로 출판하고 1997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카와무라 씨 시신의 나머지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